때로는 진실이 바로 코앞에, 닫힌 문 뒤, 평범한 미소 뒤, 겉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곳에 존재합니다. 서연이 딸을 놀라게 하려고 하루 일찍 집에 오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그 문 너머로 눈앞에 어떤 악몽이 펼쳐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본 것은 그녀가 곧 배우게 될 것의 첫 번째 면에 불과했습니다. 서연은 차 안에 앉아 종이컵에 커피를 담고 있었다. 오전 10시 조금 지나서 그녀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찍 떠날 수 있는 희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찍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서연은 딸에게 말도 없이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지은을 조금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같이 아침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나가고 새로운 페인트를 사러 가고 싶었다. 엘리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그 집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잔디는 깔끔하게 깎여 있었고 차도에는 미국 국기가 꽂혀 있었으며 울타리 너머 어딘가에서는 이웃집 개가 짖고 있었다. 서연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으며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은. 그녀는 전화를 걸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놀랍죠. 돌아왔어요. 그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서연은 더 깊이 들어가 귀를 기울였다. 거실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뭔가 냄새가 났다. 정확히 말하면 흙내음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녀는 딸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외는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날씨가 맑아? 소리가 흐릿하게 들립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그 소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담요가 그녀의 머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시원하더라도 선풍기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앨리스, 아픈가요? 답변이 없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딸의 어깨를 만졌다. 그녀는 몸을 떨며 손을 빼냈다. 안녕하세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나야,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쉬는 날인데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요. 지은은 천천히 담요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울었던 것처럼 붉어졌습니다. 서연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울고 있나요? 아니요. 지은은 너무 빨리 대답했다. 잠이 안 와요. 무슨 일이에요? 학교에서요? 문제가 있나요? 아니다. 서연은 딸이 마치 자신의 손을 숨기려는 듯 부자연스럽게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 멍은 가벼운 멍이 아니라 손목에 생긴 깊고 노랗고 푸른 멍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꼭 껴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넘어졌어요. 소녀가 속삭였다. 서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딸 지은이 쉽게 넘어지거나 멍이 드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깔끔해요. 어디에 떨어졌나요? 학교에서. 계단에서. 서연은 잠시 멍해졌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녀의 표정은 그저 무서워하는 것 이상인 것 같았어. 그녀는 겁에 질렸습니다. 서연이 딸의 이마에 손바닥을 댔다. 체온은 정상이었다. 앨리스,
나를 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가 당신을 다치게 했나요? 조용한. 긴 앨리스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인가요? 다시 고개를 끄덕임. 하지만 이번에는 부정적입니다.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수십 가지의 옵션이 떠올랐습니다. WF.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아니요. 지가 속삭였다. 저를 밀지 마세요. 그는 내가 말하면 뭔가를 할 거라고 하더군요. 서연은 머리가 윙윙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누구인가요? 그녀는 딸을 꼭 껴안으며 그녀의 떨림을 느꼈다.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어. 알겠어? 내가 당신을 보호할게. 앨리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마치 담요 아래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내려갔다. 내 손이 떨리고 있어요. 그녀는 물을 따라 마시고 테이블에 앉아서 누구를 의심할까 생각했다. 그녀 주변에 그녀를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을까? 나는 길 건너편에 사는 준호를 기억한다. 그는 오랜 가족 친구였고 호랍이었다. 그는 집안일을 돕습니다. 수도꼭지를 고치고 선반을 설치하고 서연이 직장에 있을 때 지은을 학교에서 데리러 가기도 합니다. 그는 항상 웃고 예의 바르고 매우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떠올랐다. 몇 주 전, 그녀는 지은의 방으로 들어가 태블릿 화면에서 뭔가를 재빨리 꺼냈습니다. 그녀는 당시에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집에 혼자 두지 말라고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그녀가 아는 경찰관인 민석이었다. 그들은 대학 때부터 친구였으며 그는 항상 뭔가 잘못되면 치료보다 예방이 낫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석님. 도움이 필요해요. 매우 심각해요. 우리끼리만 아는 사실이에요. 그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에 도착할게요. 서연은 위층으로 올라갔다. 앨리스는 자고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 그녀는 잠들어 있을 때에도 마치 타격을 기다리는 듯 입술을 삐죽 내밀고 있었다. 서연은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지만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맹세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다시는 그녀의 아이를 해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시스템이 막을 수 없다면 스스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서연은 지은의 폭로를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부는 모두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딸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매일 밤 하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들리지 않아요. 그녀는 거기에 있었지만 눈이 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석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다. 그는 군복을 입지 않고 민간인 옷을 입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는 지은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녀에게 알아낸 얼마 안 되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 무리 중에 성인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의 집에 왔을 것이다. 지은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는 서연을 해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민석은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나요? 그는 마침내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준호. 우리 이웃. 당신은 그를 알고 있죠? 그는 종종 여기에 와서 내가 일하러 갈 때 도와주곤 합니다. 예에 바르고, 예에 바름. 이 사람 기억나네요. 몇 년 전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가족으로부터의 불평. 하지만 이 사건은 법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진술을 철회했습니다. 재료가 부족해서 모든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깨끗함. 비공식. 의심.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세요. 어느 저녁에 서연이 지은의 방에 들어왔다. 그 소녀는 그림 상자 옆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조용히 그것들을 분류했습니다. 서연이 그의 옆에 앉았다. 제 이름은 이게 당신에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아야 해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걸 그가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구겨진 종이처럼 부드러웠다. 그는 알 수 없을 거야. 나는 당신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준비가 되었을 때만 나에게 말을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침묵을 지킬수록 그는 더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해했나요?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진 듯 그녀는 속삭였다. 준호입니다. 그는 칭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없을 때에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내가 말하면 죽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 서연은 마치 배를 주먹으로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곧장 집으로 달려가지 않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당신을 만진 적이 있나요? 소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날 밤, 서연은 집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을 본다. 그중 대부분은 빈 프레임입니다. 개, 아이, 메신저. 하지만 지난주에 나온 3개의 에피소드를 보면 준호가 늦은 밤에 집에 접근한다는 게 분명해진다. 울리지 않았어요. 그는 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 주위를 한 바퀴 돌아서 뒷문으로 나오세요. 몇 분 후에 잎이 떨어질 것입니다. 서연은 이 조각들을 간직하고 민석에게 보냈다. 1시간 후에 그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직 체포하기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영상으로 녹화하세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밖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 사람한테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주문해 볼게요.
만약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발견했다면 그건 심각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는 우리가 무엇을 의심하는지 알고 있나요? 아직 아님. 하지만 믿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는 곧 당황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숨으려 할 수도 있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녀를 혼자 두지 마세요. 다음 날, 지은은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사무실에 전화해서 하루 휴가를 요청했다. 그들은 집에서 팬케이크를 만들고, 오래된 만화를 보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노력합니다. 내부가 모두 끓어오르고 있더라도. 서연은 동의하는 듯이 태블릿을 바라보았다. 그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죠.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삭제하지는 않아요. 서연이 대화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정보는 삭제되었지만 익명의 계정에서 발췌한 일부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조심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더욱 무섭게 들립니다. 엄마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겠지? 아무도 이 꼬마를 믿지 않을 거야. 네가 다 지원했다고 할 거야. 입 닥치면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친구잖아. 민성님께 스크린샷을 보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IP로 발신자를 식별해 보는 게 어떨까요? 특히 메인 계정에 연결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서둘러요. 변호사가 그 문제를 처리할 거예요. 이제 당신의 임무는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리지 마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분노로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를 막을 수 없다면 경찰이 직접 그를 막을 것입니다. 이틀 후, 서연은 경찰서 신문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민석이 있었고, 그녀 앞에는 중이라는 10대 형사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딸이 아동심리학자의 입회하에서만 신문을 받아야 하며 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내가 아는 개인 병원에서 의사가 실시한 진료 결과 스캔본, 서신 스크린샷, 비디오 녹화본이 담긴 USB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규정에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신체의 흔적, 상태에 대한 설명, 정신과 의사의 결론, 외상, 불안, 체계적 위협의 징후 등이 기록되었습니다. 하퍼는 조용히 문서를 살펴보았다. 나는 가끔만 메모를 합니다. 알겠죠.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이게 단순한 오해라면?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거예요. 서연은 몸을 꼿꼿이 세웠다. 만약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어떨까? 아니면 그는 내 딸에게 돌아올까? 하퍼는 그녀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민석이 개입했다. 놀라운 행동, 영상,
상황 증거 이것만으로도 감시를 시작하고 전자기기를 검사하라는 영장을 요청하고 그를 신문하기에 충분합니다. 출석. 증인으로 출석함. 하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준비하세요. 서연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앨리스는 이미 잠들어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했다. 창틀에는 여우 모양의 야간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베개 옆에 놓아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서연은 어젯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모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다. 알람 컨트롤러는 다른 손에 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나는 마침내 옷을 다 입은 채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전화통화로 깨어났다. 나야. 민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메스. 준호. 그는 오늘 아침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고 그들이 그를 강간범으로 몰아넣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격적으로 행동했고 불만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젠장,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그의 발밑을 파고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비공식. 옳은. 하지만 이는 오히려 그 입장을 더욱 강화할 뿐이었다. 우리는 그의 집과 전자기기를 수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주문한 상품을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 살아남는 것이다. 서연은 그에게 근처에 와서 묵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규약을 어기고 그녀를 도운 탓에 자신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지은을 위해. 저는 처리할 수 있어요. 오늘 밤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서연이 처음 들은 소리는 복도에서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였다. 그때 갑자기 창밖에 어떤 인물이 나타났다. 경보가 울렸습니다. 카메라도요. 그녀는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정 무렵, 누군가 주방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부엌칼을 손에 든 채 조심스럽게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어두운. 사라지다. 그는 20분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을 막아서 아무에게도 열어주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가 도착하자 그들은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었지만 서연은 그가 그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경찰이 수색영장을 들고 준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체포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민석은 바로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저항이 없습니다. 현재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문서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함지은을 포함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삭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복구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재판은 나중에 열릴 것이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겁니다.
잠시 동안 그는 당신의 가족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조용한, 홀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지은에게 말하자 소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도 없고 미소도 없습니다. 멍한 얼굴.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검은색 펜으로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성처럼 보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A. 디맨더. 당신은?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야. 내부에. 웬은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투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준호가 체포된 뒤에도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유죄 판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금은 변호가 될 수 없습니다. 준호는 48시간 동안 구금되었다. 이 기간 동안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날 저녁 무련민석이 그를 불렀다. 그는 나갔다. 조절 가능하지만 손목밴드는 필요 없습니다. 법원은 아직 여행 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자유로웠다. 무슨 뜻이에요? 서연은 마치 전화기를 부술듯이 꽉 쥐고 있었다. 긴급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녕, 알람. 문을 닫고 혼자 있지 마세요. 서연은 지은과 단둘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근처에 친척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믿을 수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들은 문과 창문을 잠그고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까이에 있다는 느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딸 옆에 앉았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41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뒷문. 서연은 휴대전화와 후추 스프레이를 움켜쥐고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창문으로 달려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색의 옷, 후드, 손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들고 있음. 그녀는 지은의 방으로 달려가 그녀와 함께 문을 잠갔다. 민석에게 전화. 그는 여기 있어요. 집에서. 부서지다. 가볼게요. 경찰이 개입했습니다. 5분. 서연 OM 채트즈. 조용한. 우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문 앞에 발소리가 들렸다. 느린. 벽을 두드려 보세요. 1층 문이 잠기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목소리는 서연 의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그냥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왜곡되고 숨이 막힐 듯했고 마치 바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서연은 앨리스의 귀를 손으로 막았다. 그녀 자신도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긴장감 때문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방해하면 안 돼. 서연. 우리는 예전처럼 살 수 있다. 그는 문을 열려고 했다. 농장. 그는 그녀의 어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물캔을 받았다. 그녀는 다른 손으로 경보 패널의 경보 버튼을 눌렀는데 이는 패널에 중복 호출을 보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에서 떨어져. 준호. 그녀는 울었습니다. 경찰이 온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또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월요일. 또 하나. 조용한. 그때 복도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금이 가다. 민서캐스의 후손. 40초 후에 경보가 울립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잔디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이웃집 마당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칼과 장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설명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복수, 질투, 그녀가 그의 인생을 망쳤다고 소리쳤다. 그는 경찰서로 압송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기를 소지하고 불법으로 입국을 시도한 혐의, 협박 및 보석 조건 위반 혐의였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심리적 압박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물리적인 위험이에요. 민석 씨는 경찰보다 약 10분 늦게 집에 도착했다. 괜찮아요? 그는 서연과 지은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아침 내내 그의 품에 안겨 있다가 처음으로 팔을 벌려 그를 껴안았다. 오전은 경찰서에서 보냈습니다. 신문, 서명, 보고. 서연은 마치 기계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질문에 답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붙잡아두는 유일한 것은 지은의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준호가 체포되었다는 공식 확인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를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석은 우리가 첫 경기에서 이겼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죠. 준비되셨나요? 서연은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소녀가 자고 있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었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그들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지만 더 이상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제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녀는 딸에게서 도난당한 물건을 결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그리고 지은은 잠들기 훨씬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판사가 보석을 거부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법원으로 이관되었으며 본격적인 재판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은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그의 신문이 심리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영상통화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침착하게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교실을 나갔다. 승자로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서연은 차를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매주 함께 치료사를 만난다. 가족 모임도 있고 개인 모임도 있습니다. 처음에 지은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또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마세요. 어느 날, 서연은 그림 중 하나에 색깔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밝은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분홍색. 여우인가요? 그녀는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지은이 말했다. 나야. 서연은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다. 지은은 학교에서 처음으로 원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듣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교사들에게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반 친구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소녀는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학 수업에서 야생의 것들이 사는 곳에 대해 토론하던 중 지은이 손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괴물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난 후, 한 소녀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간단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강해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민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관이 아니라 친구로서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서 지은과 함께 햄버거를 구워서 공원에 데려가곤 한다. 서연은 오랜만에 딸의 웃는 얼굴을 보았다. 정말? 두려움은 조금도 없습니다. 보호 마스크 없음. 그리고 이 시기에 서연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엄마들을 위한 지역 지원 그룹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한 여성이 회의가 끝난 후 그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 마치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세이카 서연이 다른 두 여성과 함께 시작한 소규모 비영리 사업입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아이들을 돕고 모임을 조직하고 학교를 방문하고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민석은 동료들을 참여시켰다. 변호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해당 도시의 뉴스 블로그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자 지은이 서연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림 동아리. 서연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기쁨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준비가 되었을 때만. 준비됐어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학교 전시회에서 3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우리는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는 소녀를 볼 수 있고, 그녀 뒤에는 큰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의 투명해요. 그림자처럼. 모서리에는 서명이 있습니다. 엄마는 나의 방패예요. 서연 졸업장을 들고 쉬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준호가 체포되는 동안, 삶이 나아지는 동안 서연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벌을 받았을 때조차도.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타.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를 알아보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 딸이 근처에 살아요. 근처에 친구가 있어요. 그녀가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은은 서연을 지나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내 집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서연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시작입니다.